전남에서는 주말 사이 내린 집중호우의 여파가 이어졌습니다. 여수의 한 요양시설 뒷산에서 토사가 유실되고 목포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옹벽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오는 19일까지 전남에는 최대 400mm의 비가 추가로 예보됐습니다. 18일부터 19일 새벽까지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청주에서는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큰 비가 내릴 때 지하차도 운전 요령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목포시와 무안군의 택시업계 갈등이 봉합됐습니다. 사업구역 통합에 물꼬가 트이면서 앞으로 요금 인상과 동시통합 운행이 실시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쏟아진 집중호우로 전남 지역에서는 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여수에서는 요양시설 뒷산에 토사가 유실돼 환자와 관계자 5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오후 3시 20분쯤 전남 여수 돌산읍 한 요양시설 뒷산에 토사가 유실됐습니다. 흙이 쏟아지면서 산을 둘러싼 옹벽이 무너지고 창고로 쓰이던 컨테이너 시설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주저앉았습니다. 건물 한켠에 자리한 산책로 일부는 무너진 흙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끊겨 부서진 자재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요양시설 환자와 관계자 등 50여 명은 인근의 또 다른 요양시설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제가 라운딩을 한번 돌아라고 비가 좀 많이 와서 혹시라도 이상이 있는가. 선생님이 라운딩 돌고 나서 딱 30분 후에 저기 터진 거예요. 건물 측면에 설치된 옹벽이 무너져 도로 위로 쏟아졌습니다. 지난 16일 새벽 6시쯤 목포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옹벽 일부가 붕괴됐습니다. 현장에서는 곧바로 장비가 투입돼 임시 복구 작업이 진행된 상태로 입소자 20여 명은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15일 신안 앞해읍의 한 펜션에서도 축대가 무너져 투숙객과 주민 10여 명이 인근 주택으로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17일 오전 8시까지 구례 성삼재에는 390mm, 해남 땅끝에는 291mm, 여수 돌산에는 26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광양에서는 시간당 7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고 곡성과 신안이 각각 50여 mm로 뒤를 이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진 해남과 강진 등에서는 농경지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17일 오전 9시 기준 전남의 농경지 피해 면적은 651헥타르로 축구장 910여 개를 합친 규모입니다. 지금까지 전남에 접수된 비 피해는 모두 200여 건. 광양과 순천 등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추가 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침수와 낙석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각종 재난경보 시 부단체장 이상의 직급자가 현장을 직접 지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전남도는 17일 실곡별 대책회의를 열고 각종 재난경보 시 현장에서 즉시 긴급 대응이 작동될 수 있도록 부단체장 이상이 현장을 직접 지휘하고 선제적인 대피와 예찰 활동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충북 오송 수해 피해 사례를 거울 삼아 산사태나 하천 원류, 붕괴 등에 대비해 위험 지역을 관리하고 대피 장소를 미리 지정해 즉각 대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주말 중부 지역에 비가 집중되면서 40명의 안타까운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이에 반해 전남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비가 적게 내렸는데도 침수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전남은 오늘 19일까지 최대 400mm의 비가 추가로 예보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주말 장맛비가 퍼붓다 그치기를 반복했던 전남. 지난 15일부터 17일 오후 3시까지 집계된 누적 강수량은 무안 해제면이 278mm로 가장 많았고 여수 돌산이 269.5mm, 광주 북구 오룡동이 251mm로 뒤를 이었습니다. 1시간 동안 내린 최대 강수량은 광양시가 73.6mm, 곡성 석곡이 58.5mm,
신안 장산도 54.5mm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전남도는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통제에 나섰습니다. 곡성과 광양 등 산사태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대피령을 내리면서 10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산책로가 있는 43개 하천을 사전 통제했습니다. 경사도가 높은 구간 토사 유출 우려가 커지면서 보성에서 화순 국지도 58호선 7.8km 구간과 구례 노고단 군도 12호선, 여수시도 25호선에 각각 통행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오는 19일까지 전남에 최대 4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7일에는 시간당 20에서 40mm, 18일부터 19일 새벽까지는 시간당 30에서 60mm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주도 정체전선과 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모레까지 광주 전남에는 100에서 200mm, 많은 곳 전남 서부 남해안 300mm 이상, 전남 동부 4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저기압의 발달 강도와 이동 경로의 변화에 따라 강수 집중 지역과 예상 강수량의 변동성이 크겠으니 수시로 최신의 기상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오는 19일 오후부터 전남 지역이 장마전선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오는 22일부터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광주 전남에 비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많은 사상자를 낸 이번 장맛비는 19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충청과 남부 지역엔 최고 2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다시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돼 걱정입니다. 산사태 등 추가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손성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무가 뿌리채 뽑혀나가고 승용차는 폭격이라도 맞은 듯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집은 흙더미에 파묻혀 흔적조차 찾기 힘듭니다. 역대급 물폭탄에 마을 뒷산이 폭삭 무너져 내려 경북 예천의 한 마을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지난달 25일 올해 장마가 시작된 이후 약 20일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장마가 끝나기도 전인데 최근 10년간 장마철 평균 강수량을 넘어선 양입니다. 이미 평년의 강수량을 1.1배 이상 초과해서 내렸습니다.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약 1.2배 정도 초과해서 이미 장마철 누적 강수량의 평년값을 뛰어넘었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올해 장맛비는 충청권과 전라권, 경북 북부 내륙에 집중됐습니다. 이 지역에 8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충남 청양과 경북 영주 지역은 누적 강수량이 1000mm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우를 몰고 온 정체전선은 19일 새벽까지 전국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비 피해가 심한 지역에 다시 장맛비가 집중된다는 점입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서울 등 수도권이 10에서 60mm, 충청권과 남부지방은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250mm 이상입니다. 그리고 18일과 19일 새벽 사이에는 일부 지역에는 80mm 내외 그리고 30에서 60mm 내외의 강수가 예상이 되는데요. 중부 일부 지역, 충청 이남 지역과 남부, 제주도 지역에 지금 현재 많은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안전한지 다시 한번 주위를 살펴보시고 하천 주변과 지하차도 등 지대가 낮은 곳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기상 상황이나 재난 정보에 귀를 기울이시고 위험이 감지되면 빠른 대피가 우선이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청주시 오송읍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한 번 큰 비가 내릴 때 안전한 운전 요령이 요구되는데요. 자동차 시민연합 임기상 대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동차 시민연합 임기상 대표입니다. 네, 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큰 비가 내릴 때 지하차도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할까요? 우리나라 도로 구조는 업앤다운이라고 해서 오르막 내리막이 비교적 많은 나라입니다. 구릉지대가 많기 때문에 일반 도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하차도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지하차도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모르는 지방을 갔을 때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자주 다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딴 차가 지나간다고 해서 마구 따라 지나가면 안 되고, 화물차가 지나가면 화물차는 키가 높기 때문에 지나갈 수 있지만 승용차는 못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와 동급의 승용차가 지나가는 도로라면 괜찮지만 화물차라든지 진입 통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도로라면 일단은 우회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주의를 기울였지만 지하차도에 들어선 이후에 물이 급격히 불어난다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기어 변속 없이 또 속도를 늦추거나 또 높이는 것 없이 일정한 속도로 빠져나올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것이고, 만약 차에 물이 찬다면은 또 화물차 같은 경우는 지나가는데 승용차 같은 경우 물이 찬다면은 차가 빠져나가는데 시동이 꺼진다거나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다면 차에 미련을 갖지 말고 운전자부터 빠져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큰 비가 올 때 지하차도를 최대한 이용하지 않는다 해도 깊은 물웅덩이가 있는 도로를 지날 때가 많습니다. 이땐 어떻게 운전해야 차도 사람도 안전할 수 있을까요? 가장 대원칙이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키가 작기 때문에 타이어 절반 이상 고인 물은 절대 가지 않는 것이 좋고, 만약 타이어 절반 정도의 물이라도 지나가야 된다라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빠른 속도 그리고 늦은 속도보다는 시속 30-40km 정도로 해서 일정 속도로 빠져나오는 것이 일단은 안전하고, 가급적이면 우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동차 시민연합 임기상 대표였습니다. (17년) 동안 이어져온 목포시와 무안군 택시업계의 갈등이 해결됐습니다. 전남도는 목포와 무안의 택시 운송 사업구역 통합을 위해 지난 14일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찬반 투표 결과 목포 67%, 무안 52%가 찬성하면서 사업구역 통합에 물꼬가 트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안에 전남도, 목포시, 무안군 행정기관과 운수 종사자 대표들이 통합 합의서를 작성하고 향후 요금 인상과 동시에 택시 운송 사업구역을 통합해 운행하게 될 전망입니다. 전남도는 최근 택시 사업구역 통합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도비 6억 5천만 원을 1회 추가 경정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순천시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단조립장 TF팀과 실무회의를 열고 발사체 단조립장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무회의에서는 투자 사업계획서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현장 부지를 점검해 공장 건립에 필요한 용수, 전력, 가스 등 기반 시설이 완벽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각종 인허가 등 행정 절차가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연내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다음 달까지 투자 협약과 부지 계약을 마무리 짓고 오는 12월 착공에 들어가 2025년 1월까지 단조립장을 준공해 국가 누리호 발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남 지역 6월 수출과 수입 실적이 20% 넘게 줄었습니다. 광주 본부세관이 발표한 6월 전남 지역 수출입 동향 자료를 보면 수출 실적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4% 감소한 32억 9천만 달러, 수입은 19.5% 감소한 36억 1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무역 수지는 3억 500만 달러 적자를 나타냈습니다. 수출은 수송장비 분야가 177.9% 증가한 반면 석유 제품과 화공품, 철강 제품은 실적이 감소했습니다. 부산과 경남 여수시가 공동 주최한 2023 남해안컵 국제요트 대회가 여수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한국과 미국, 일본, 러시아 등 10개국에서 26척의 요트와 3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습니다.